네, 안녕하세요. 차기남의 환경안전관리자입니다. 오늘은 폐기물 관련 제도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담당자로서의 의견을 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장이랑 뭐 종류가 다르거나 하면은 좀 제도가 다를 수도 있겠죠. 그거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를 크게 말씀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입니다. 이게 전년도 그 올바로 폐기물 실적을 바탕으로 소각 매립 처리된 폐기물의 그 사업장 발생량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정한 원 단위를 곱해서 부담금을 산정하고 또 부과를 하는 제도입니다. 소각 매립된 폐기물이 최초에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양에 대한 세금 부과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소각하고 매립된 양이 뭐 50%, 50톤이다. 근데 최초 발생된 급행률에 대해서 최초 사업장에서 발생된 양이 100톤이다. 그러면 100톤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장 같은 경우는 합성수지, 공정원이 폐유기용제가 이제 소각 처리되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지정 폐기물인 공정원이와 폐유기용제는 감면 대상에 해당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합성수지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입니다. 이제 국가 목표가 먼저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환경부에서 각 사업장에 연도별로 최종 처분율, 그리고 순환 이용률. 순환 이용률은 결국 이제 재활용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의 목표를 비율로서 부여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행 실적을 보고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달성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아직까지는 그 미달성 사업장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후속 조치가 아직은 없어요. 하지만은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행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포장재인데요. 포장재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재질과 구조 평가, 포장재 재질 및 구조 평가이고 두 번째는 이제 포장재 재활용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장재 재질 및 구조 평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포장재에 대한 재질, 뭐 이게 종이냐, 뭐 철이냐, 알루미늄이냐, 뭐 페트냐, 합성수지냐, 뭐 PVC냐, 뭐 여러 가지 있죠. 그 재질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구조, 뭐 이게 이제 뭐 분리가 막에나 뭐 라벨이 있느냐, 분리가 가능하냐, 뭐 프린팅이 돼 있느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구조를 분석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재활용이 과연 이제 용이한가 용이하지 않은가를 등급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 보통, 우수 이렇게 세 가지 등급으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재활용 어려움에 속하게 되면은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그 포장재에다가 재활용 어려움이라고 표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급 판정 결과가 결론적으로는 포장재 재활용 분담금과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재활용 분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전년도에 포장재 수입 출고 실적을 이제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 포장재는 이제 뭐 종류가 있어요. EPR에 해당되는 아니죠. EPR이 아니라 이제 그 제도에 속하게 되는 포장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되는 항목을 수입 출고 실적을 입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실적에다가 매년 이제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고시되는 포장재별 재활용 의무율 그리고 분담금 단가를 곱해서 결론적으로 분담금을 산정하고 부과를 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조금 최근에 달라진 건 뭐냐면은 이제 21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재질구조 평가의 결과를 이제 반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려움 등급에 해당되면은 결국에는 22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올해의 실적에 대해서 분담금이 산정이 될 때에 그 단가의 20%를 할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최근에 바뀐 부분이에요. 언제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고시에 보니까 그렇게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포장재는 제도가 서로 맞물려 있다, 이어지고 있다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어떤 취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사업장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는 결국에는 이런 거죠. 세금을 안 받고 싶으면은 수갑 매립되는 폐기물 양을 줄여라. 이고, 두 번째, 자원순환 성과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은 최종 매립 처분되는 폐기물을 줄이고, 그 다음에 순환이용, 그러니까 재활용되는 폐기물 양을 늘려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장재 관련해서는 사업장이 세금을 덜 내고 싶으면은 앞으로는 포장재 양도 줄이고, 그 다음에 포장재 자체를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로 바꾸고, 또 구조도 그에 맞춰서 바꿔라 라는 것이죠. 이 결국에는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전체적으로 감소시키면서 최종 처분은 줄이고, 그다음에 재활용은 늘리는 그런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업장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타겟,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구조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뭐 사람들한테 분리수거 잘 해주세요. 그래서 분리수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뭐 도움은 되겠죠. 도움은 되는데 많지 않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드라마틱한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생산 공정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아니면은 발생된 폐기물을 재활용률이 높아지도록 가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장치적인, 설비적인 투자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한다라는 거는 어떤 사업장에 큰 결심이 서지 않는 한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제도이거든요. 다 세 개 다 비슷한 제도인데 중복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3월, 4월 되면은 이거 실적 정리하고 보고하고 뭐 하는데 이제 좀 정신이 없어요. 예. 굳이 비슷한 제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저는 그렇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정부의 어떤 목적과 취지는 분명하니까 그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로 좀 통합을 해서 담당자 업무 로드도 좀 줄이고, 이게 비슷한 게 세 개, 네 개 되니까 이 사업장에서 결제를 해주시는 어떤 임원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 제도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해요. 1년에 그리고 한 번씩 이 보고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제권자를 이해시키고, 왜냐면 결국에는 돈을 내야 되는 문제니까 이해를 또 해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이만큼 나왔냐, 이런 것들을 다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제도를 이해시키는데도, 우리가 담당자로서 결제를 득하는데도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제도를 정리하는 게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환경공단 설명회 때도 좀 질문을 했었던 건데, 이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의 경우는 우리가 거래하는 처리 업체에 따라서 최종 처분율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 처리 업체에서 처리한 다음에 나오는 잔재물량이 사실 처리 업체마다 다르죠. 자기가 갖고 있는 공정이나 과정 자체가 다르니까 나오는 잔재물량도 다르겠죠. 어디는 잔재물량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어디는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럼 그것이 결국에는 그 자원순환 성과 관리 제도의 최종 처분율로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환경부에서는, 혹은 뭐 환경공단에서는 사실 각 처리 업체에서 발생되는
잔재물률을 그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오픈을 하진 않습니다. 자기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정보를 오픈하지 않느냐, 오픈을 좀 해서 사업장이 좀 보고 선별해서 고를 수 있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건 오픈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 정보를 오픈하고 사업장이 자기 상황에 맞는 알맞은 처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가 공개는 좀 어렵겠죠. 단가 공개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같은 처리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잔재 물량이 적은 업체가 당연히 처리 단가가 비쌀 것이고, 그다음에 잔재 물량이 많은 업체가 처리 단가가 좀 저렴할 것인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사업장에서는 수지 타산을 하는 거죠. 아, 내가 뭐 이 정도 처리 비용을 감당해야 되고 나머지 이제 잔재 물량도 감당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아, 우리는 A라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좀 더 경제성이 있겠다, 혹은 B라는 것이 업체가 경제성이 있겠다, 이거를 계산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부가 그런 정보를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교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업장에다가 일일이 문의해 갖고 니네 잔재물률이 얼마나 되냐, 단가는 얼마나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문의해 볼 수도 없죠. 그리고 그 정보를 제 생각에는 처리업체에서 순순히 가르쳐 주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환경공단이나 환경부에서 이런 정보를 좀 오픈을 해서 결국에는 이 자유경쟁 시대 속에서 이제 사업장이 좀 검토를 하고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그 폐기물 관련 제도 그리고 담당자로서의 어떤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실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이러한 제도 소개나 제 의견들이 업무에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